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2년 9월 30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바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하바라는 프로젝트가 왜 생겼고 제가 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왜 투자를 결정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프로젝트가 정말 잘 해내고 잘 만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프로젝트를 언제 만들어가고 어떤 마켓 타이밍에 시작을 하는지도 이 투자를 했을 때 성공 여부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락장이 시작된 상태에서 저점으로 내려가는 그런 마켓 타이밍에 시작한 프로젝트들이 잘된 케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정도의 시기에서 괜찮은 프로젝트, 러그폴이 없을 것 같고 일을 굉장히 잘 했을 것 같고 또 비전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발굴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투자를 해 놓으면은 다가올 불장에서 빛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투자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이 하바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하바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R 자료를 보면서 이 하바 프로젝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말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와 P2E 프로젝트가 높은 관심 속에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NFT는 각각의 네트워크에만 쓰이고 있으며 NFT 활용성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 말에 다들 공감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지갑에 있는 NFT들 200개가 넘는 NFT가 유틸리티가 거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바팀에서는 머지않아 이 NFT가 어디에서나 고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자유롭게 쓰일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현재 NFT의 문제점, NFT 멀티체인 사용의 불편함, 각 블록체인별 장단점과 지역별 특화된 블록체인이 존재. 우리가 보통 코인을 예시를 들면은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들이고 클레이튼 기반의 코인이라고 하면은 코인들끼리는 브릿지를 타서 서로 클레이튼 자산이 이더리움 디파이에도 쓰이고 이더리움 계열의 코인들이 클레이튼 디파이에도 쓰이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친근하게 이해하시려면은 클레이 스왑은 클레이튼 체인에 있는 디파이잖아요. 하지만 이 클레이 스왑 내에는 이더리움이 예치가 가능하잖아요. 자,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더리움 체인에 있는 것을 클레이튼 체인으로 바꿔줄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 코인 생태계에서는 이것이 가능한데 왜 NFT는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냐라는 거죠. 또 분산화된 NFT의 사용성에 문제가 있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NFT를 한 곳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그리고 NFT 활용성의 부족. NFT 구매 이후에 판매할 때까지 활용 방법이 없다. 이런 NFT가 사실 되게 많죠. 유틸리티가 거의 없는 NFT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터치체인 NFT의 가능성을 그럼 어디서 받느냐라고 봤을 때, 한국 시장에서 한국 게임사들이 동남아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동남아에 친숙한 BSC 체인을 이용해서 NFT를 판매를 했는데 막상 BSC로 NFT를 판매하고 나서 클레이튼 체인 기반의 게임에서 그것을 사용하게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메타버스 내에서 쓰일 다수의 명품 브랜드들이 각기 다른 블록체인에서 NFT 발행을 원해요. 예를 들면은 루이비통은 이더리움에서 하고 샤넬은 솔라나에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샤넬과 루이비통은 각각 다른 체인을 써서 하나의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그러면 샤넬이랑 루이비통을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다가올 세상은 메타버스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데, 그 다가오는 메타버스 세상에서 각기 다른 명품 브랜드가 다른 체인을 쓴다고 해서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동시에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샌드박스 같은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DAYC NFT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적용을 시켰다고 해요. 후에는 게임 개발 예정이고, 이러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인터체인 NFT의 가능성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바는 네트워크 제약 없이 NFT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고객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최적의 블록체인과 NFT를 팔기에 최적의 블록체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이 하바라는 플랫폼에
뭐 클레이튼, 바이낸스, 솔라나, 뭐 아이콘, 이더리움, 폴리곤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아니 무슨 요인이 있어서 대체 무슨 요인이 있길래 이 하바 플랫폼에 다른 체인으로 굳이 들어오겠느냐, 다른 체인에서 하바 플랫폼에 들어오겠느냐라는 의문점이 들잖아요. 자, 그래서 하바 이용자는 외부 NFT를 하바 생태계로 유입시키거나 내부에서 NFT 구입 처분 등 NFT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명예적, 물질적 보상과 거버넌스 파워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NFT 중심 설계는 외부 체인의 NFT 구성원이 하바 생태계에 합류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자, 보시면 저는 이걸 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낀 이유가 이 요소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지갑에는 200개가 넘는 NFT들이 있습니다. 저는 클레이튼 체인에도 있고요, 이더리움 체인에도 있고, 팬텀 지갑에도, 그러니까 솔라나 지갑에도 저는 NFT가 있어요. 그런데 NFT를 외부에서 유입을 시킨 것만으로도 파워를 획득할 수 있고, 이 파워를 획득함에 따라 레벨이 증가하는데, 이 레벨이 증가하면은 하바 코인을 보상으로 준대요. 거버넌스 파워도 증가하고 프리미엄 NFT도 주고 플랫폼 수수료 할인까지 준다라고 하니까 저는 일단 외부 NFT를 반드시 유입을 시킬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하바라는 플랫폼이 뭐 제 NFT를 가져가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은 제 NFT들을 넣고 이런 보상들을 받겠다. 그리고 유틸리티가 없는 NFT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하바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틸리티가 하나도 없었던 제 NFT들이 유틸리티가 생기네. 유입을 시키기만 해도 하바 코인을 보상으로 주네. 그러면은 저한테는 충분한 어떤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는 하바 플랫폼이 나와서 제 NFT들을 유입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 바로 유입을 시켜서 혜택을 얻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하바 내에서의 서비스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궁금증이 들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P2G 보상이라는 게 플레이 투 겟이거든요. 플레이 할 때마다 겟 할 수 있다, 이 의미에서 P2G라고 얘기한 것 같고, 현재 인터체인 PFP 카드 게임, 그리고 NFT 전략 게임 크립토 기어, 하바 PFP NFT인 프로젝트 SPQ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외에도 현재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프로젝트를 컨셉도 좋고 뭐 비전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 이 프로젝트를 어떤 분들이 만들어 가는지가 전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프로젝트를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업에서 이 프로젝트를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사가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3개의 기업 대표님들이 3분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각각 한 분씩 살펴보면은 아이콘 루프 팀과 웹3 솔루션, 그리고 투바이츠, 이렇게 3개의 기업에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하나씩 그래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이콘 루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아이콘 루프라는 거는 한국의 블록체인 전문 기업으로 아이콘 재단에서 추진하는 아이콘의 기술 개발사이다. 트위터에도 상장되어 있는 아이콘의 기술 개발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현재 직원은 150명이라고 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명도 안 되는 그런 스타트업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뭐 코인을 발행하고 NFT를 발행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16년도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굉장히 기술력 있는 회사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실제로 아이콘로프가 개발한 분산 아이디는 디지털 신원 확인 절차의 혁신적 간편성 및 안정성을 제공하는 기술로 이용자가 제3자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신원 정보를 직접 관리 및 사용할 수 있는 자기 주권형 아이디를 구현함으로써 신뢰성, 편의성 등의 가치를 실현한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뭐 교보생명, SK증권, 뭐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이랑 파트너사로 연결이 되어 있고, 교보생명이랑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보험 청구 시스템, 서울시 블록체인 기반 행정 서비스 플랫폼,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입 통합 플랫폼, SBI 저축은행 블록체인 기반 개인 인증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어떤
기술력을 제공한 회사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이코노프라는 회사가 이 블록체인 씬에서 그래도 믿음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회사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웹3 솔루션스를 찾아봤는데 대표님께서 쓰신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도 2016년도부터 업계에 몸을 담았다라고 하고요. 제가 좀 요약을 해보면은 블록체인은 언제쯤 실용적 가치를 가지게 될까에서 결국에는 메타버스와 NFT 그리고 상호 운용성 속에서 이 NFT라는 것이 메타버스 안에서 빛을 발하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속되어 있던 회사가 재택근무 솔루션으로 겟더타운을 사용했는데 이때 처음 메타버스 UX를 경험했다. 사무실 공간이 있고 누군가를 찾아가기 전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고 아바타를 이동시켜 대화하는 경험이 현실 세계와 매우 비슷해서 일상의 대부분이 메타버스에서 경험될 것이라는 명제에 설득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현실이 정말 많은 부분이 메타버스에서 쓰인다라고 하면은 메타버스가 현실과 비슷하려면은 어떤 메타버스에서든 내가 가진 신발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 역시도 이 말에 굉장히 동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이냐. 오픈시는 아직 아이콘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다. 영원히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아이콘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NFT는 절대 오픈시에서 거래될 수 없는 걸까? 그건 아니다. 아이콘 네트워크에 있는 NFT를 클레이튼으로 옮기면은 오픈시에서 거래할 수 있다. 오픈시가 별도의 개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NFT 보유자는 세계 최고의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신의 NFT를 거래할 수 있다. 내 NFT가 어느 네트워크에서 발행되었는지가 내 NFT의 활용 가치를 제한하지 않는다. 메타버스 서비스는 너무나도 당연히 멀티체인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맞는 말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자 다른 체인에 있는 각 회사의 브랜드들이 각자 다른 체인을 가지고 NFT를 발행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 모자는 클레이튼, 시계는 이더리움, 이런 식이면은 결국에 메타버스에서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건데, 그거는 다가올 메타버스 세상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분산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의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것은 당연할까?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한다. 멀티체인 NFT 서비스 제공자가 반복적인 네트워크 추가 작업을 하지 않아도 솔리디티, 러스트와 자바 개발자를 모두 갖지 않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 NFT가 어느 블록체인이든 어떤 서비스에서나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NFT 상호 운용성이 이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저는 되게 이 프로젝트 배경이나 이 대표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 하바라는 프로젝트가 진짜 그 NFT 대중화에 힘을 쓸 수 있는 프로젝트다. 그리고 NFT를 정말 실용적이고 유틸리티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더 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투바이츠는 어떤 회사냐면은 이 투바이츠 대표님이 이력을 보니까 전에 피러버스 전략기획 실장님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투바이트는 결국에 게임을 만드는 회사인데 피러버스가 지금 코스닥 상장사거든요. 그 검은 사막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게임을 만들어낸 그 코스닥 상장기업 피러버스의 전략기획 실장님을 맡았던 분께서 만든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바라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거대하고 스케일이 있는 프로젝트인데, 그러면 그거를 정말로 해낼 수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가능해 보인다,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투자를 결정했어요. 투자를 결정했고 추가적으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뭐냐면은 NFT 플랫폼 하바, 전경인 퍼러버스 전 대표 등 최고 전문가 4인이 어드바이저로 합류를 했다. 하바 프로젝트에 합류한 어드바이저는 전경인 퍼러버스 전 대표, 류영준 카카오페이 전 대표, 전동진 블리자드 전 대표, 서영찬 위메프 전 CSO, 이들은 각각 금융과 게임, 유통, 투자 부문에서 사업적 큰 성과를 거둔 전문가이다. 이게 설명이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어드바이저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이 하바 프로젝트의 굉장히 그 대단한 호재라고 저는 봤고요. 실제로 이 하바가 그리는 이 그림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완성이 되었을 때는 NFT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이 NFT를 정말 국내에
대중화하게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의 어떤 전문가분들이 합류해서 함께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돼보지 않겠느냐. 하바라는 것도 결국에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성공 여부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전문가분들이 합류했을 때 그럼 결과가 괜찮지 않겠느냐. 우리가 투자자로서 100%라는 건 없지만 확률이 높은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 마음을 좀 움직이는 요소들 중 하나인 것 같고요. 또 이 NFT 플랫폼 하바가 카카오 NFT 동맹 그리드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리드가 뭐냐면은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X가 국내 기업들과 손잡고 NFT의 대중화와 일상 속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NFT 얼라이언스다. 자,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원하더 월드, 제일기획, 아모레퍼시픽, 롯데백화점 등 50여 개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대기업들이 참여해서 이 NFT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곳에도 하바가 참여를 해서 함께 NFT 대중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바라는 프로젝트가 잘 돼감에 따라서 다른 대기업들에서 발행한 프로젝트라던가 플레이튼 체인도 쓰고 뭐 이더도 쓰고 뭐 폴리곤도 쓰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여러 체인에서 발행한 NFT들을 한 곳에 모아서 유틸리티를 만들어주는 이 하바 플랫폼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바 플랫폼은 두 가지 형태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플래닛이라는 노드를 구매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바 코인을 구매하는 겁니다. 현재 하바 코인은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플래닛에 투자할 계획인데요. 플래닛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하바 플랫폼을 재택하는 플래닛은 노드이자 거버넌스 역할을 하며 생태계 유지의 핵심입니다. 플래닛 보유자는 구동을 위해 인터체인 NFT 프로토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하바 코인을 획득할 수 있으며 거버넌스 주체로의 역할도 하게 된다. 자, 우리가 제 방송에서 갈라노드 이야기 많이 했었고 이스크라 노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 이 플래닛도 이 플랫폼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노드 운영자이면서도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어떤 채굴기 역할도 하면서 거버넌스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이 하바 프로젝트의 어떤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전 플래닛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플래닛을 운영함에 따라서 하바 코인을 채굴하게 되니까 저는 하바 코인을 투자하는 것과도 비슷한 효과를 얻게 되겠죠. 또 제가 굉장히 하바 플랫폼에서 토큰 이코노미에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하바에서 발행하는 하바 코인이 얼마나 디플레이션 모델과 인플레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례를 접했을 때 디플레이션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은 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그런 코인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바 코인의 장점이 뭐냐, 초기 2년 동안 시장에 풀리는 이 하바 코인의 양을 제한을 했다. 그래서 프로젝트 성장 기간을 확보를 해놨다라는 건데, 활성화 이후 충분한 수수료 확보를 통한 인플레이션 통제, 자, 디플레이션 모델을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초기 2년 동안 시장에 풀리는 양을 제한했다라는 게, 제가 보니까 초기에 투자하는 기관이나 파트너들이 3년 동안 락업 기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풀리는 토큰 양이 엄청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프로젝트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초기에 VC들이 안에 들어간 VC들이 굉장히 유리한 구조로 가져가거든요. 사실 그거는 맞는 말이죠. 왜냐면은 다른 시장에서 프로젝트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검증이 아직 안 됐는데, 초기에 투자한 VC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트업의 컨셉이나 어떤 스타트업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믿고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초기 투자자가 더 많은 자산을 가져가고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하바코인도 초기 투자자들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이 하바 생태계가 잘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너무 비합리적으로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서히 코인량이 풀리면서
충분한 프로젝트 성장 기간을 확보해놨다라는 것이 저한테도 굉장히 좋게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하바 생태계에 투자를 해볼 수 있을지도 알아봤는데, 그러면 하바 생태계에 NFT를 놨을 때 그 NFT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현재 개발하고 있는 그런 NFT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첫 번째로 크립토 기어스 유니버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바의 SF 게임인데 이 다른 체인의 NFT들을 가지고 SF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해요.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NFT가 이 SF 게임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제가 한번 나중에는 그 게임을 직접 해보는 영상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SPQ라는 프로젝트인데 프리미엄 NFT 컬렉션이고, 이 SPQ NFT를 장착하면은 이 하바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혜택을 보상받는다고 하니까 결국에 제가 가지고 있는 NFT들을 이 생태계에 넣고 이 SPQ NFT를 장착만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보상이 있는 형태겠죠. P2C라는 프로젝트는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수집된 NFT를 이렇게 가져오면은 그 NFT를 과시할 수가 있는데 카드 게임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개발이 된 것 같지는 않고 개발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얼른 개발이 다 되면은 저는 이거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크노믹스가 나와 있는데, 토크노믹스에서 발행량 나와 있고요, 이 코인의 순환 원리가 나와 있고, 이 하바가 지속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하바 코인의 안정화 시스템이 잘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첨부를 할 거고, 이 내용을 첨부한 상태에서 보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하바 생태계 AMA를 진행을 하거든요, 조만간. 그 AMA를 보시면서 토큰 이코노미와 토큰 안정화 시스템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하신 다음에 이게 투자를 할 만한가 아니면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잘 결정을 해보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조만간 올리게 될 하바 프로젝트 이벤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링크를 하나 남겨놨거든요.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미션 수행을 하기만 하면은 이벤트 보상으로 100명에게 하바 플래닛 화이트 리스트를 제공을 하고요, 또 100명에게 100 하바 코인 100USDT를 10명에게 주고 10USDT를 100명에게 주니까 지금 같은 하락장에 소소하게 이런 이벤트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여기 100명에게 화이트리스트를 제공하는 이 부분은 만약에 플래닛을 잘 공부해 보시고 진짜 구매를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화이트리스트를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참여할 수 있는 페이지고요. 여기서 하나씩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 하바 프로젝트가 만약에 잘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NFT라는 것이 일상 속에 젖어들고 대중화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방송을 끝까지 보신 분들도 이 하바코인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팔로우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